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요 요거 갖고 와봤어요. 기준금리 인상에 지난달 5대 은행에 25조가 올렸다는 기사예요. 11월 2일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보고 할 텐데, 요즘에 상황별 케이스 질문이라던가 시장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들이 인성 면접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금융권 취업에 관련돼서예요. 자, 그런데 방향성을 좀 알고 가야지 면접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한번 인상이 됐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는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지 좀 좋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은행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사 있으면서 고객들한테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까? 그리고 그 상품을 내가 왜 추천해야 되는가?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가장 이제 면접에서 나왔지만, 꼭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연습들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들을 제가 항상 적용하라고 지금 해보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이 소리예요. 자, 기준금리 인상에 일단 지난달 5대 은행에 25조가 몰렸다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올 10월 은행의 총 수신액이 25조 원 이상 증가했대요.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bp 올리고,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되풀이된다. 자, 우리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자, 8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0.25bp 올라가서 0.75로 이제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8월 달에.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10월 이제 11월까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지금 증시 자체도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보합이면서 조금 이제 빠졌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갔고, 부동산도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매식경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상반기에는 어땠어요? 작년 하반기하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시장이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주식으로도 넣기에도 애매하고 부동산으로는 갈 자금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상황을 더 지켜볼까?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도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 금리의 상승 방향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은행권으로 자금을 좀 일단 넣어보자 라는 그러한 심리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쭉쭉쭉 5대 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751조. 이런 숫자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아무튼 많다. 특히 은행의 수신 중 정기예금이 전월대기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기예금으로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구분 못한다. 거수. 적금과 예금. 음. 모르면 제가 요 영상을 한번 띄워둘 테니까 이 사람이 한번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제 금융권을 가거나 가건 안 가건 정기 적금과 예금의 차이 정도는 알면 사는데 윤택하기 때문에, 윤택한 거 아니라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서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 요렇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몰리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식시장이 위축됐다.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에는요, 일단 정보를 습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거야. 자, 뭐다? 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8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가 됐다. 25% 외우지 마요. 0.75가 됐다. 0.75. 0.75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모르면 그냥 낮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낮은 거야. 8월에 금리를 인상해서 0.75가 됐고, 지금 현재 11월이다.
근데 지금 앞으로의 금리 상승은 예견이 돼 있다. 방향성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은행으로 지금 이러한 수신 잔액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그냥 오늘은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기억하자. 아,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도 금리가 올라지겠지. 그렇게요. 자, 첫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두 번째,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쭉 우상향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넣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주주주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보합장. 그러다가 좀 빠지는 장이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됐어. 그러니까 돈 굴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 아, 안전하게 그냥 예금으로 가자. 이런 이유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일단 방향성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하는 금통위는 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bp 올렸다. 이제 여러분 외우겠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다? 0.75.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방향성이 기준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오르면 은행, 시중은행,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예적은 금리가 오른다. 근데 인상폭은 똑같다? 아니다. 인상폭은 다르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은행으로 들려온다. 대부분 이런 유동성 자금이 원래는 2, 3년 전만 해도 어디로 많이 흘러갔다?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갔다.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규제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예금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일반적인 예금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정기 예금 잔액이 지금 높아진 거다. 반면 요구불 예금 잔액은 줄었다. 5대 은행이 요구불 잔액은 아무튼 또 감소했다. 자, 요구불 예금이 정기 예금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래요. 자, 요구불 예금 대신 정기 예금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이 늘면서 결론은 정기 예금이 늘고 요구불 예금이 줄어든다. 최근 정기 예금 특판도 진행돼서 아무튼 요구불 예금이 줄어든다. 그런 사실을 알면 되고요. 일각에서는 지난달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무조건 연 2% 토스뱅크 무조건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내놔 5대 은행의 요금을 예금이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토스에서 뭐 무조건이야 우리 2%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 입출금이 그러니까 은행에 놔두면 요금을 예금은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쓰는 건데 0.2, 0.3이라도 높게 주는 데를 간다 그거죠 고객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온라인배가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경쟁이야 다 경쟁. 이 시장이 이해되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고 조금이라도 편리한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 특히 금융권이 생활금융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금융을 연결시키는 거. 지금 자소서 문항 보세요. 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토스뱅크의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5일부터 10일 뒤 일주일 만에 와 이렇게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딱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야, 금리는 인터넷 뱅크. 딱 이렇게. 그거를 지금 1금융권이 만약에 내가 1금융권에 입사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리면 은행의 수신액은 어떻게 더 늘어날 거다. 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지금 올려버리면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수신액이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 최악이나 상황이지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비용 상승의 충격은 제어하기 어렵지만 수요 압력을 뭐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래서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지 못했지만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부담보다 물가 상승 대한 부담이 더 크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다시 끊기는지 모르겠네. 물가 상승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튼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금리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당신은 고객들한테 어떠한 상품 추천해 주겠냐? 그 이유가 있어야지. 아, 저는 그냥 예금이요. 왜요? 안전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시경을 보면서 나만의 이유, 논리를 만드는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꼭 여러분들 챙겨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그냥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게 반복적으로 제가 몇 번씩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하루에 5분, 10분만 말하는 연습을 한다. 그게 PT 연습이고 그게 면접 연습이에요. 그 방법은 제가 또 따로따로 하루에 하나씩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